김수민의 뉴스 밑장. 일단은 총선을 맞이하고 있는 정의당의 자세, 전략에 대해서 전국적, 전당적 맥락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는 대구 지역 총선, 정의당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경북까지도 같이 좀 경북도 해주시죠.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또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영재 후보가 뛰고 있는 지역구 북구을 북구을 선거운동 네. 얘기도 같이 하면서. 북구을. 네. 네. 아 저는 약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이건 전국적인 거하고 엮여 있는 건데 정의당의 이미지, 정의당 하면 무슨 당이다 했을 때 젊은 층 사이에서 부정적으로 혹은 이건 긍정적인 여론도 하고 이제 양면이겠습니다만 패미당이라는, 예, 지난 총선 때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지난 총선 직후에 메갈리아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네. 그때 이미 정의당 한번 홍역을 그랬죠. 겪었고 네.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2017년 대선 때는 심상정 후보가 보통 정의당의 한계랄까 이게 뭐였냐면 40대 고학력 아저씨들이 내가 좀 깨어있는 시민이다 하는 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한계가 있었는데 지난 20대가 아니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여성들이 네. 심상정 후보를 많이 지지했어요. 네. 진짜 저게 느껴지는 게 그렇죠. 제가 그 당시 대선 때 어디 술집이라든지 식당에 가서 있으면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이 보이는데 제가 눈으로 본 사람들은 다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걸크러쉬를 네. 아주 상징하는. 네네. 네. 그리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도 얘기를 해보면 이게 페미니즘 뭐 여성 20대 여성 이런 얘기 하면 어떤 뭐 서울 지역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이쪽이 주축일 거라고 막연하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비스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20대 여성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심상정 후보 찍었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와 이미지를 정의당이 획득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워낙에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거, 지역구 후보들한테 궁금한 거, 혹시 선거운동 하다가 뭐 20대 남성이라든지 이런 유권자들 중에서 나는 그 패미당이라서 싫다, 혹시 그런 반응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 아직까지는 네네. 이제 뭐 주로 경로당으로. 아니 한 60일 정도 이제 선거 운동을 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젊은 청년들을 만날 수가 잘 없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길거리에서는 조국을 옹호했다고 비난하는. 그래서 뉴스 밑장과 함께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보십시오, 않았으면은 유튜브로 정의당이 오셨으니까. 지지율이 이만큼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분들은 어차피 이제 안 찍어주실 한국당 뿐이다. 지지자들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네. 주로 뭐 60대 이상이죠. 네네. 지금 대구에서는 정의당 후보가 몇 분이나 출마하시나요? 지금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한 후보가 4명. 4명. 그리고 서구에 우리 장태수 시당위원장이 네. 조만간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명. 네, 네. 5명. 예. 대구만. 대구만. 5명. 대구 12개, 13개인가요? 12개 선거구 중에 그럼 거의 반은 나가네요. 네. 꽤 많이 나가는데. 정의당이 역대 총선에서는 네. 가장 많이 출마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정의당의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해왔잖아요. 네. 5명이 나간다는 예측을 한 번도 저희가 못했었죠, 작년에는. 네. 최대 5명 이야기 그렇죠. 5명. 했었죠. 그러면 좀 호명을 해드리죠. 북구 을에 우선 우리 이영재 네. 후보님 나가시고 네. 북구 을은 국회의원이 누구죠? 홍일학. 홍일학 홍일학. 민주당. 네. 예. 민주당 그리고 북구 옆 동네 북구 갑에 네. 제가 그 코스프레를 했었다. 혹시 이영재 전 의원께서는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민주당이래. 정의당 시당위원장. 대구 시당위원장 예. 경선을 할 때에 이제 후보 아바타를 자처하고 네. 아바타였지 예, 그래서 코스프레가 이제 아니라. 천용길 편집장이 장태수 장태수 후보 역할을 맡았고 아, 이창원 씨가 조명래. 조명래 후보 역할을 후보를. 맡아서 토론을 했었죠. 졌어요 제가. 네, 토론 때 이제 버그를 일으켜서 그분들은 결코 하시지 않는 말씀들을 인신공격,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을 막 퍼부으면서 와, 그랬어요? 아, 그거를 안 들어보셨군요. 아니 저기 고양 지역에 예전에 정의당 기초의원 하셨던 김혜련 의원이라고. 김혜련 의원 예. 제가 오늘도 뭐 자주 연락하고 가죠. 아, 예. 예. 아, 기초의원 들어보셨어요? 동문들이니까. 이번에 그때 김혜련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어요. 김혜련 의원도 출마했어요. 아마 당선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당선되면 혹시 같은 기초의원 출신으로서 배가 아프신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김혜론 의원 또 그걸 듣고 거의 네. 굴렀답니다. 집에서 웃겨가지고. 네. 근데 같은 지역에 있는 이영재 전 의원이 안 들으셨다니까. 안 들어오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북구갑에 제가 네네. 사실 유스민은 사이트 자주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저 텔레도 보면 곧바로 뜨면은 뿅 하면 뜹니다. 네. 북구갑에 조명래 후보 네. 이걸 출격을 하시고 네. 또 다른 지역에 그리고 동구갑에 네. 양희 양희 예. 양희 네. 예, 외자입니다. 외자입니다. 예, 여성 위원장이죠. 후보고 네. 양희은 아닙니다. 양희. 여성 후보시고 또 네. 어디죠? 그리고 달서구 달서구. 의뢰 달서의 네 한민정 예비후보 민정 한민정 여성이시고 그 달서 지역위원장 네. 맡고 네. 있습니다. 한민정 하니까 3당의 이름이 음. 네, 한국당, 민주당, 민주당, 정의당. 그렇네. 야, 한민정 그러면 네. 선거 운동을, 구호를 한국당 퇴출, 민주당 민주당은 극복. 노. 민주당 빼고 민주당 빼고 네. 정의당 당선.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삼행시로. 않을까? 근데 한국당 이름을 바꾼 데서 네. 한민정 후보 이름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서구에 말씀하셨듯이 장태수 시당위원장은 아직까지 후보 등록은 안 하셨지만 그렇죠. 출마를 네. 예정하고 지금 잠깐 정의당 후보가 네. 출마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구죠? 지금 북구 을의 경우에는 홍일학, 홍일학 민주당 민주당 후보 의원이고. 동구갑의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정종섭. 정종섭. 네. 일단은 근데 불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불출마했습니다. 네, 불출마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북구 갑은 이부망천.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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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달서구 을은 네. 윤재옥 의원. 네네. 네. 그럼 경찰 출신. 서구는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네. 근데 서구는 지금 김상훈 의원이 단독이에요? 한국당의 네. 단수 공천. 네. 지금 될 것 같아요. 공천 신청자가 혼자고 네. 네. 동구갑은 박터집니다. 네. 북구 을도 박터지고. 포크를 박터지죠. 네. 네. 북구로 가보죠. 네, 그러면 일단 북구와- 네, 이영재 전 의원께서 출마하시는 북구을 일단 그 현역 의원이 홍일학 의원은 뭐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후보가 되겠죠. 무조건 뭐 100%죠. 이번에도 컷오프 되나? 4년 전에 컷오프 돼가지고 그렇죠,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죠. 뭐 200%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홍일학 의원을 좀 가까이서도 자주 보셨을 텐데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요. 오, 해도 될까요? 막 공격해야 돼요. 지금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네, 아시겠죠? 이 대구 지역이 지금 반민주당, 반문재인 정서가 네, 거의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홍일학 의원, 김부겸 의원도 힘들다 하는 이유들은 네, 뭐 개인적인 뭐 자기 존재감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반문재인 정서가 뭐 후보의 어떤 활동, 의정 활동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홍일학 의원의 이제 존재감 자체가 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일단은 뭐 문재인이 싫다, 민주당이 싫다. 이제 이것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고 이제 뭐 주민들 얘기로는 그동안 지난 8년 동안에 뭘 했냐. 이런 얘기, 이거는 뭐 어느 현역 의원들한테 다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역 의원 개최 주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넘잖아, 전국적으로. 네. 뭐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일학 의원은 이제 한국당 후보들이 매일 지금 여론조사를 막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득표율도 보면은 적게는 뭐 16%에서 뭐 20% 초반.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뭐 그 정도의 어떤 현재 득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후보가 8명이나 지금 달라붙어서 일단은 내가 여기서 뭐 후보가 되면은 네. 국회의원 따놓은 단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지난주에는 강연재 후보까지 강연재. 예비후보 네네. 등록했고 그 지금 여기가 지역구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신 후보만 네네. 서상기 그리고 우리 밤의 황제 주성렬 원래 동구 쪽 동구갑이었죠. 그렇죠. 지역구 의원이었고. 동구갑이었는데 이 지역으로 이제 이사 가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네. 벌써 한 7년 정도. 예, 8년 정도 여기서 네. 변호사 사무실도 내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실만한 분이 이제 강현재 변호사, 홍준표 퀴즈였죠. 예, 홍준표가 홍일학은 나와 네.
같은 가족인데. 종씨다. 남양 홍씨 우리 할아버지인데 네. 나올 수가 없다. 이러면서 강현재라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뽀로로 와버렸지 강현재가. 그거는 통합 신당 출신이 대변인을 맡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서 아마 전략공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아 거죠. 강현재 후보로. 그게 지금 한국당 후보들이 하고 네. 있는 자가 발전입니다. 아, 그게 자가 정확히 발전. 말하면 스스로 소문을 내고 있다. 네, 이 통합 추진위가 아니고 이재호 전 의원이 맡고 있는 네. 그 국민통합연대 아, 대변인이거든요. 네. 아, 그 비박계열 그렇죠. 내지 친이들이 모여서. 예, 거기에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현재 후보가 전략공천이 될 가능성은 없죠. 지금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모두들 내가 전략공천 받는다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범찬 후보가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네. 네. 국정원 여보 출신. 뭐 외교안보 특별화에서 저하고 만나면은 네. 매주 본대요. 황교안 아. 대화를 한다 그러고 몸 발치서 보는다니까. 저 누구 이 건호성 후보 검사 여기, 출신이죠. 지검장 네. 출신인데 여기도 자기는 친한교안 쪽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다리 후보는 알다시피 이제 대구시당 네. 한다던 사무처장 당직자 쪽에 출신이죠. 진짜 내가 봤을 때 이 여러 명 중에 네. 정치대에서 가장 빵빵한 사람이 이다리 그렇죠. 후보예요. 네. 그러니까 베테랑 정당인이 그렇죠, 정당인. 베테랑 정당인을 알아보시는 네. 거죠. 그래서 네. 본인 그 얘기로는 얼마 전에 봤는데 아침에 네. 20년 동안 주소를 북구에 두고 있다 칠곡에. 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없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도 뭐 아마 전략공천 여성 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대구시 부시장 출신인 김승수 네. 후보도 뛰고 있고. 근데 이제 김성수 후보는 보통 부시장 정도 같으면 출마를 하게 되면은 네. 기본 한국당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프로테이지가 꽤나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후보는 뭐 7% 정도 밖에 안 나와요. 네. 부시장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북구에? 그게 다 나왔는데. 다 popular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상승 모멘트가 왜 저렇게 없지? 이런 우리 지역 주민들 의아해하는 부분이죠. 네. 그 예전에 기초의원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에피소드를 보면 이영재 당시 의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지지 성향의 노년 유권자도 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내 이영재 찍는다. 네. 그렇죠. 예, 이런 소리가 이제 그 동네에서는 많이 나온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 이제 입후보 하시는 입장에서 또 그런 동네 어르신분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 많이 만나고 있죠. 예,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국회의원 출마하고 이제 총선에 대해서 그분들은 일단 그 지난 지방선거에 낙선한 것에 대한 네. 지금 우리 유권자가 불불 끓고 있습니다. 아니 이영재가 없으니까 네, 네. 이거 완전히 동네. 개파이다 동네가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뭐 그런 얘기는 구미에서도 가끔씩 나옵니다. 아직도. 가끔씩 나오고 매일 나오는 거는 좀 차이가 저는 은퇴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경로당에 우리 어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하. 집에 뭐 그 정월 대보로 음식 못 먹으니까 와서 먹으라고. 네. 그러니까 한 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음.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그 뭐 우리 한교 어르신들도 뭐 제 지지자들도 많아요. 여기가 향교요. 칠곡향교. 칠곡향교. 칠곡향교가 그 동네에 있나요? 유림들이죠. 그러니까 북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금호강 위편인데 네네. 여기가 원래 예전에 칠곡읍이었습니다. 그렇죠. 칠곡군, 칠곡읍. 칠곡읍. 예, 읍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이제 동도 읍내동도 있고 예, 동 이름이. 읍이었는데 요게 이제 대구 광역시가 되면서 대구로 편입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칠곡군은 칠곡읍이 없는 칠곡군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되게 그래서, 묘하게 됐죠. 예, 그래서 아직도 이 지역 그냥 칠곡으로 네. 부르죠. 그냥 대구 칠곡으로 그래서 부르는. 계속 혼선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칠곡 바꿔야 간다. 돼요. 네, 칠곡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칠곡군을 얘기하는 건지 네. 대구에 있는 아니, 칠곡을 얘기하는 건지 바꿔- 둘이 같은 건지 바꿔야 이게 해보면 막 네. 우리 어르신들 표 안 주고 싶은데 어르신들 취소. 그래서 칠곡 뭐이 초등학교 네. 부터 해서 칠곡의 지명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이제 이영재 후보가 계시는 북구을 지역에 다 산재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 지역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생기면서 네. 지금 유권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지금 북구을이? 유권자는 20만 명이 조금 넘어요. 20만 그 되는 지역구에. 소시가 네. 돼버렸죠. 네. 그래서 네. 칠곡 전체 인구가 아니라 유권자만. 전체 인구는 26만 정도가 26만 되고 이죠. 칠곡을 대구
도심에서 이제 이 지역을 가려면 네. 이제 팔달교라고 하는 다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칠곡에 계시는 이 대구 칠곡에 계시는 분들은 팔달교를 넘어오시지도 않아도 그 동네에서 모든 그 정치 경제 생활 뭐 문화가 네.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자족 도시. 예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영화관이 곳이 세 개예요. 북구을이란 지역의 특징, 뭐 혹시 평균 연령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그 제가 2000년도 이사를 갔는데 네.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30, 40대가 거의 뭐 7, 80%를 아, 했고요. 그때는 지금은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40대, 50대로 네. 다 올라서서 전체적으로 이제 연령은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일산 같은 느낌이에요. 서북쪽. 네. 예, 대구의 서북쪽에 이제 그러니까 위치하고 대다수의 있는, 거의 90% 이상이 이제 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아파트에 있는 네.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일반 주택에는 사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수로 따지면은 거의 뭐 10%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죠. 네. 최근에도 신도시가 생기고 있나요? 그건 아니고. 최근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죠. 지금 재개발, 금호 재건축. 작년에 금호 사수 지구가 사수. 네. 7천, 8천 세대가 입주가 완료가 됐고요. 네. 네. 지금 도남동에도 지금 7천 세대가 그렇죠. 지금 도남동에도요? 한참 지금 뭐 와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상태고 네. 또 영경지구 연경. 거기도 한 7, 8천인데 여기도 지금 내년이면은 네. 입주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 되면은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지역과 관련해서 이영재 후보와 관련된 기억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2000년대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후배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려면 이영재처럼 해라. 아, 진짜 또. 네. 그거 처음 듣는데 오늘. 네, 왜냐하면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지어낸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술자리에서 늘 네.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원래 지금 북구 칠곡, 북구 을이라고 하는 지역구에서 태어나거나 여기에서 20대까지 보내지 않았거든요. 네, 연고가 없어요. 네. 네. 네, 연고가 없는데 지금 나온 예비 후보들 가운데서는 가장 오랫동안 이 지역에 머물러서 살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20년이 넘었으니까. 네.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진보 정당 운동, 시민 운동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호롤단신으로 혼자 일단 거기 아파트 구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살고 네. 후배 선배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우리가 이사 오라고. 아니 이게 뭐 그래서 마을, 대구 마을 만들기인가 이것이. 그렇죠. 마을 만들기. 지금 그런 뭐 지인들로. 공동 육아부터 해서 여러 네. 마을 만들기의 모델이 대구에서는 사실 대구 북구을 칠곡 네. 지역이었고 그 또 선구자가 네. 우리 이영재 후보시죠. 그리고 대구 북구을이 그런 네. 그 덕분에 대구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유권자가 많은 지역으로 네.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강제 이주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농담입니다. 시작한 게 지역 주민들의 삶에 되게 밀착된 활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연대라는 단체도 만들고 네. 여기 마을도서관 그리고 여기에 또 공동육아 협동조합부터 공동육아.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곳곳에 네, 네. 곳곳에 불뿌리 조직이 이 지역에 굉장히 자리를 잡고 네. 있습니다. 그 이제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진보 정당을 하면서 이 정당으로서만으로는 우리 외연을 이제 토대를 구축할 수가 없다는 네. 거고. 그래서 진보 정당 운동과 지역 사업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역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노동 현장에는 우리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리고 농촌 현장에는 우리 농민회가 있고 네. 지역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역 조합. 그 맞는 말 아니에요? 왜 우리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지역 조합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사업을 시작했는 거예요. 2001년도에. 그래서 여기는 분명하게 우리는 정치를 하는 이런 조직으로 표명을 하고 그 지역 조합을 만든 거죠. 그래서 네. 정당을 이 토대를 확대하기 위한 이 폭넓은 이런 지역 조합을 우리 편집장이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이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해서 네. 네. 이 작은 나무를 키우는데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토대를 만들고 잎을 키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맺은 게 아마 제가 의원 당선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등록된 후보들 중에 특징을 보면 이영재 후보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자가 지금 오늘이었죠. 홍일학 의원도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거든요. 네. 2월 14일. 오늘 했어요. 네, 네. 오늘
했는데 이 10명이 넘는 후보들 가운데 정과가 가장 많습니다. 동아정과, 네. 표준정과. 정과가 네. 2건으로 가장 많은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전과가 없어요. 하나도 딴 없어요? 후보들 한 건씩은 있습니다. 뭐 한 건씩 있어요. 국가혁명 배당금당 뭐 이런 분들 좀 있지 않나? 배당금당은 오히려 정과가 없고 없어요? 이영재 후보 정과는 네. 둘 다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네. 90년대 네. 제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네. 다행이다. 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돼 있으면 주민들이 알아요 어느 정도. 이게 옛날 민주화 운동할 때 그거라고 그러니까. 알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투쟁하다가 이게 한 90년대 이후 2000년대 트렌드잖아요. 네. 투쟁하다가 사람을 잡범 만들어 버린다. 맞아요. 폭력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네. 오해하더라고. 네. 진짜로. 건조물 침입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집회시위법이라고만 그렇죠.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로 방해 알아요. 뭐 이런 것도 있던 도로교통 거 방해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근데 도로교통 방해부터 음주운전하고 시작해서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래서 뭐 노조 투쟁하다가 건물 들어갔는데 나는 무슨 주거 침입 이 이러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맞아. 어디 갔어도 이게 좀 봐줍니다. 내보다 뭐 더 좋은 법 위반한 게 있냐고. 국보법이잖아. 국보법. 네. 그리고 요 정가 받은 시점을 보면 네. 딱 1990년 네. 처분을 받은 게 네. 90년 노태우 정부 음. 그리고 96년 김영삼 김영삼 정부. 정부 네. 그리고 사면을 다 받았습니다. 아 사면 받았죠. 네. 복권도 되고. 네. 네. 사면 복권이 다 됐고 그 계속 선거할 때마다 공보물에 표시가 된 거잖아요. 그 계속 저 소명서. 소명서도 한번 할 때마다 네. 조금 진화가 돼요. 어떻게 아니, 궁금해 아니, 어떻게 쓰셨어요? 뭐 소명서? 처음에는 네. 뭐 이 젊은 시절 대학생 시절 네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아유 이래 하면은 표가 좀 적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이제 네. 미사 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네. 아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포장을 해야죠. 네. 그렇게 하니까 표가 좀 나오긴 나오겠죠. 아니 포장이 아니었고 실제 민주화 운동이었죠. 아 그렇죠. 네, 그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이 통일 운동을 하신 거였으니까. 음. 근데 다른 후보들 보면 한 건씩 정가가 있는데 네네. 강현재 후보가 있어요? 뭐 있다고요? 음주운전 정가가 아하 결정적인데. 있습니다. 네, 몇 년도예요? 2011년에. 아, 네. 조금 되긴 했지만 어쨌든.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정가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네. 이거는 사측인가요? 사측이네. 업주. 업주죠. 네네. 이 자유한국당의 황영은 예비후보. 아. 그리고 주성영 전 의원 예비후보는 명예훼손. 누구 명예를 훼손했지? 누구 명예를 훼손? 제 명예를 훼손했나? 주성영 의원 덕분에 정가가 생긴 네. 전용기. 네, 그 잡범이 됐죠. 퇴거 불응. 여하튼 뭐 이영재 후보만의 좀 특징이 엿보인다. 그리고 지역에서 기초의원부터 해서 지역사회 활동을 해온 후보는 사실 가장 오래된 후보는 이영재 후보밖에 없다. 네. 그렇죠. 벌써 네. 그게 뿌리 후보. 사실 그 홍일학 의원의 경우에는 원래는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네, 경북도지사 선거를 나왔었고 네. 그리고 그걸로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뭐 일찌감치 대구 북구 을지역 이영재 후보가 닦아놓은 이 텃밭에 물이 좋다고 왔죠. 물이 좋다고 왔죠. 네. 팔같이 물이 좋거든요. 이렇게 될 납작하고 물 아니 좋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네. 우리 진보 정당이 네. 민주노동당부터 딱 왔다. 이 그대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아 역시 뭐 어딘가 현역 비례의원이라도 오니까 무섭더라고요. 잠깐만 그 아까 전에 주성영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네. 벌금형을 명예훼손으로 받은 게 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허위의 얘기를 아하. 퍼뜨려서 네. 이 새끼가 진짜 확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민주당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엄밀하게 보면 네. 원래 이영재 후보 지역구에 홍일학 의원이 온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김부겸 의원 지역구에는 정의당 후보가 이번에는 나가진 없습니다. 않죠.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도전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힘들죠. 네. 힘들고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 준비하면서 네. 이 분석을 다 해봤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총선 네. 정의당이 등장 득표율을 얼마나 했냐. 평균 8점 몇 프로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번 후보 기준이요, 정당. 정당 득표. 정당. 네. 그리고 지난번 조명래 후보가 네. 8점
6일인가? 그렇죠. 그 정도 2016년에 네. 획득을 했죠. 그래서 특히나 지난번은 이제 홍일학 후보 중심으로 막 쏠렸잖아요. 이게 쏠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이제 되게 선전했던 이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뭐 일단은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 정당 간에 이 차별화를 위한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해왔죠 지금까지.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자신 있는 거는 이제 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 4번 출마를 통해서 지역으로부터 이제 검증받은 이런 정치인으로서 네. 그렇게 해야 또 국회에 가서도 저는 내 소신껏 우리 주장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일단 좀 차별화 후보에 대한 차별화를 갖고 일단은 이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네. 혹시 뭐 선거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슬로건은 속칭 야마 이런 게 네. 후보를 이거죠. 수식할 수 있는 거라든지. 핵심 공약이라든지. 핵심 공약은 이제 슬로건은 판을 갈자 세대 교체. 네네. 요게 있고요. 다음에 최고 뭐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 네. 뭐 그런 판을 갈자. 판을 일단은. 갈자 세대 교체. 네. 함께 살자. 함께 살자. 강북 시대. 강북 시대. 네. 우리 강북 지역이라 부르는데 아까 제거해서. 제거해서. 네. 그래서 이제 함께 살자는 부분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이 양극화의 뭐 최첨단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함축적으로 해서 우리 강북 주민들이 좀 함께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네. 함께 살자는 이런 의미로 지금 현재 슬로건으로 이렇게 정했죠. 네. 뭐 주요 공약이랄까 이런 거. 공약은 제가 1호 공약이 네. 사실 이제 이 생태 어린이 네, 놀이터 네. 조성인데요. 생태 어린이 놀이터 지금 북구에는 3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애들이 네. 하루 종일 방에 갇혀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 건립상을 알잖아요. 네네. 그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한 3곳 정도를 새로운 부지 아니면은 기존의 어린 공원들을 리모델링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네. 뛰어놀 수 있는 이런 놀이터를 생태 놀이터를 건립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까지는 들어주셔야 되는. 두 번째는 네. 국회의원직 3선 네. 제한 법안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3선 제한이요. 네. 무조건 세 3선까지만? 번밖에 못 한다 이제는 국회요. 그래도 국회에 이렇게 다선 의원의 존재도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 뭐 12년 정도 같으면은 네. 전 충분하다고 생각 들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우리 당의 어떤 입장과 다를까 싶어서 네. 뭐 중앙당하고 그럼 얘기를 심상정 해봤더니 대표는 못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제는 네. 우리가 새롭게 법을 네. 제정하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좀 비겁한 거 아니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국회에 네. 이 모든 당당의 중진 의원들은 네, 네. 존중해주면서 정치는 타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헌법기관이라 그래서 뭐 경쟁될 만한 자치단체장이나 네. 대부분 3선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제한이 없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평등한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그래서 왜 시장하고 구청장, 시장 군수들 3선 하겠어요? 자기하고 경쟁될 만하니까 이렇게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이제 아니면 전체 다 개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국회의원직도 좀 3선으로만 제한을 해서 다양한 국민들이 좀 정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네.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규직을 맡겠다. 2호 법안을 제가 지금 네.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견이 있긴 한데, 근데 3연속을 막는, 그러니까 연임을 3연속까지만 하느냐, 중임을 이해하면 하느냐. 그 뭐 통산에서 4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직 네. 3선 연임이 아니고 연임이 아니라 아. 중임이라도 세 번만. 그러면 뭐 그거는- 3번 하고 쉬었다가 다시 3번 하고 이것도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이제 1호 공약 보니까 확실히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영재 후보의 가장 이 적극적 타겟, 코어 타겟이라고 하는데 네. 40대 여성.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여튼 딱 먹힐 만한 이 다른 후보들 이거 보고 있으면 큰일 나겠네. 그런 공약이네. 공약 이거는 비밀인가요? 제 공약입니다. 40대 이 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육아, 아이 키우는 아이 문제죠. 키우는 문제인데 그것을 딱 짚어서 이 생태 놀이터 그리고 이 지역이 이 팔공산 이제 가산 자락이고 함지산 이 워낙 팔거천 환경이 너무 좋아요. 네, 자연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실 만한 공예로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명함 선거 명함인가요? 네. 네. 여기는 아직 정책 공약이 써 있진 않습니다. 아, 지금 명함이 비밀인가요? 네. 지금 벌써 뭐 한 몇 종이 나왔는데 아 여러 종. 오늘 제가 가져온 것 중에서는 네. 그래도 이거 좀 와서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네. 그보다는 일단은 뭐 이력이 있는. 처음자 주민들에게 이제 이게 뿌렸던 명함이 네. 요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명함에 나온 사진을 보면 네. 그리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아. TV에서 많이 봤다.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예전에는 TV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 좀 뭐 낙선하고 나서는 네. 좀처럼 나오기 좀 어려웠죠. 아니요. 아니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과 닮았다는. 아주 많이 닮았다. 저 많이- 개그맨. 네, 들으시죠. 혹시 있나요? 채팅창에서도 그런 반응이? 아직 없습니다. 한번 채팅창에. 맞춰보시죠. 누구랑 네. 닮은 것 같나요? 아니 제가 이 네. 초등학교하고 네네. 중학교에 그거 가지는 저 직업 진로 아, 제가 네. 이거 강사로 이제 많이 갔어요. 정치 관련해서. 하니까 TV에 언제 나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나는 무슨 TV 하니까 애들은 네. 네. 알고 있는가 봐. 네. 우리가 먹방 나오는 네. 네, 네. 유민상 한 씨. 명이죠. 유민상 씨가. 내가 깜짝 놀라서 TV 언제 나오냐 네, 하길래. 네. 아, 그 TV였구만. 네. 그거 약간 선거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요? 누구 닮았다 그러면? 아니 뭐 유민상 씨. 네. 유민상 씨가 내려와서 네. 뭐 하루만 좀 같이 생방송 해주면은 같이 식당 아마, 좀 돌아다니시면 뭐 당선은 따나온 당상이 돼. 거기에 또 유튜버로 또 활동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이게 유튜브에 지금 유튜브를 이영재 전 의원이 활동하고 네, 계시나요? 영재 TV 영재 TV. 보시면 네. 아주 교육 관련한 TV. 재미난 컨텐츠가 많습니다. 많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우리 오. 아니 유스민보다 어떤 컨텐츠?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네. 이게 저는 참 불만이 또 많아요. 어디에 불만? 참 이 구독자 확보에 불만이 많은데 아 예. 아니 이게 진짜 우리 촌에서 활동하는 정치이다 보니까 네. 야, 이 구독자 확대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네. 255명 정도 되는데 구독자. 이거 해가지고는 선거 네. 못 이기잖아요. 음. 최소한 1000명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파급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영재 TV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래야 대구에서 또 새로운 네. 우리 진보 정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재 TV 좋아요와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손우님이 네. 닮은 꼴 최경환 의원 아니 선우가 국민의당, 누구 국민의당 선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손우라는 그냥 아이디 민주통합당 최경환 의원 말고 우리 경산에. 예, 아, 경산. 동대구역에서 아주 활동을 하신 지금 저 법무부 예 법무부 무상급식 받고 계시는 직원인. 법무부 직원인. 급식을 받고 계시는. 네. 어쨌든 안 풀려났나? 최경환 풀려났다? 아니야. 아직 있죠. 4년인가 네. 받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아니 멀었어요. 그러니까 영재 TV 컨텐츠를 네.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가 먹방, 아, 그래요? 불닭볶음면, 네. 그리고 막걸리 먹기. 그게 시작해서 먹방이 네. 요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먹는 겁니다. 그냥 먹는? 네. 일단은. 네. 먹는 방송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창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칠곡 북구을 지역은 함지산이 네. 있고 산이 많다 보니까 멧돼지가 종종 출몰을 하기도 해요. 자주 내려와요. 네. 자주. 어허. 네. 그래서 산적 복장을 입고 네. 멧돼지를 잡으러 가는 추격기. 투자 많이 하시다니까. 그 아니, 주력 그- 어떻게 됐어요? 그 비용을 네. 우리가 한 몇 시간 이렇게 다녔거든요. 네네. 이제 뭐 확인은 불가했지만은 그래도 이 되게 이제 서울 갔는데도 또 알고 있더라고 그거를 봤다면서. 누가요? 아니 서울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 네네. 봤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 포수 이거. 네. 예. 의복도 네. 우리가 몇만 원 주고 저 칠성시장 아니죠 정문시장 가서 빌렸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 멧돼지 추격해가지고. 못 잡았습니다. 못 네. 잡았고. 보기는 봤어요? 못 봤죠. 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한테 그렇지. 잡힐 일 없겠지. 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잡아야 되지. 잡아가지고. 네. 어떻게 잡아요? 누가 잡힐지는 알 수가 없어요. 멧돼지는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네, 노래가 생각이 났고. 그 이제 그 이영재 예비 후보 지금 등록을 하신 거죠? 네, 예비 등록했죠. 후보의 지역구 말고도 조금 간략하게들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일단 이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 내에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대적으로 아 저쪽 선거는 결과가 좀 괜찮겠다. 더 북구일 것 같은데. 대구 뭐, 지역에서 일단은 우리 그 장태수 위원장 출마하는 서구 지역도 네.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거기 민주당 후보가 아직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아, 네. 없는데 이제 가장 큰 난관이 부닥쳤어요. 그 10번 네. 이상 출마한 서중현. 네. 아. 무소속을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서중현 후보 무소속이다 보니까 이당 저당 표를 다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네. 하고 이제 그분이 평생을 그렇죠. 명함만 뿌리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지도 짱. 네. 완전히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뭐 자주 언급되고 있죠. 그분은 길거리 가면서 주민들한테 다 인사하는 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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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 아는 사람이 슬로건 아니라고. 내가 서구를 가장 잘하는 서중현. 그거 쓰시면 되겠네요. 서중현 아니, 후보도 보니까 저는 손꼽이 지금 분명하잖아요. 네. 서중현 후보는 손꼽이 없대요. 비벼가지고. 하루 악수도 많이 하고 해서. 네. 아니 그러면 그 슬로건을 본따서 이영재 예비 후보도 북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이걸로 해도 되겠는데. 복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 예. 괜찮아요. 서구는 3파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김상훈 삼파전. 그리고 서중현, 장태수. 이렇게. 대진표도 빨리 나왔네요. 네, 거의. 빨리 나왔고 뭐 일단 서중현 후보는 네. 어떤 선거든지 간에 상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20%는 상수기 때문에 네. 공직선거만 알바가 났어. 공직선거만 이번에 출마하면 16번째. 그 서구가 자기 보수 성격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지난번 총선 때도 보니까 김상훈 의원이 뭐 압도적으로 이제 네. 당선이 되는 이런 과정을 봐서 그래도 일단 뭐 삼선 의원을 한 우리 장태수에게 네. 뭐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아 김리나님 좋아요와 구독에 눌렀다고 합니다. 네. 영재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256명이었는데 256 명. 258명이 8명 한 명당 소주 한 병씩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동구 갑도 네. 지금 아직 뭐 대진표는 아직 일단- 확정이 일단 안 민주당 후보는 결정이 났죠. 네. 서재현 후보. 서재훈 후보. 후보로 단수 공천 지역으로 네. 거의 확정이 났고 서재현 후보가 동구청장에 네, 예, 나와서 동구청장 선거에 후보. 나와서 33% 지난번에 득표율로 네, 백이철 후보가 선전했죠. 약하게 졌다. 네. 네. 그 삼파전에서. 서재훈 후보가 있고 여기가 동구 갑선거구가 사실 변수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정종섭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네. 지금 여기도 8명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8명이 내려와 있는데 김진숙 이 대전 MBC 사장. 대전 MBC 네. 사장 네. 그 영입 아니에요? 한국당에서 영입입니다. 영입하는 영입 네. 인사입니다. 김진숙인가 이름이? 네. 이진숙 아니야? 이진수. 죄송합니다. 김진숙의 그 민주노총 지도위원 미안합니다. 어디 제가 아니 거기다가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며칠 전에 영남대병원에서 네. 농성을 김진숙, 마치면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이준숙 씨가 네. 맞아요. 네. 이진숙 이게 씨요. 에피소드 그 하나 대구 있는데 출신이죠. 네. 이진숙 씨가 자유한국당 영입 전에 뭐 영입된다는 설이 나올 때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 화면을 제작진이 준비하잖아요. 근데 잘못 준비해가지고 이진순 씨라고 이진숙 시민운동 하시는 많이 분, 들어봤는데 이진숙. 박꿈 뭐 네, 이런 열림. 예 그런 시민운동 하시는 분 사진을 이름 이진숙 그 엉뚱한 사람 사진을 자유한국당 영입 대상 그러니까 나온 적이 있어요. 이진숙 네. 이 예비 후보가 왜 동구갑에 왔을까 연고도 없는데 그래서 네. 전략공천 지역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예비 후보들의 경우에 전직 의원이죠. 네. 유성걸 네. 전 의원도 여기에 출사표를 던졌고 이 한국당 예비 후보들이 전략공천을 주게 되면 우리는 이거는 납득 못한다. 네.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도 가능해지는 불사하겠다라고 뭐,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이제 협박일 수도 있지. 전략공천은 이제 여성 전략공천 북구에도 지금 벌써 2명이잖아요. 네. 북구 갑에 양금희 예비 후보가 네. 영입 1위예요 한국당. 중앙 뭐 여성 유권자 연맹 뭐 회장인가? 네. 네. 근데 저기가 저 이보망천 저 있죠? 정태호 의원. 있고 또 행정부시장처 이상길 네, 이상길 후보도 있고 한데 그래서 대구 지역에 뭐 몇 군데 이렇게 여성 전략공천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수성구에도 보면 지금 여성 전략공천 노리는 분이 또 있고. 네. 정순천. 그래서 이제 이준선 씨는 지난번에 해서 이제 네. 낙선했으니까 안 될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준석 씨도 영입을 했는데 네. 저기도 안 주기도 뭐하고 네. 이거 참 그렇죠. 그렇게 되다 잠깐, 보니까 그 동구 갑 지역은 네. 정의당 후보가 누구라고 네, 하죠? 양희. 양희 여성 네. 후보. 예. 네, 여성 양희 후보죠. 현재 정의당 이제 동구위원장. 네. 양희 후보는 첫 출마인가요? 첫 출마입니다. 아니죠. 네. 지방선거 지방선거. 비례대표로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죠. 출마한 적이 있고 네네. 지역구 선거는 처음입니다. 첫 출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들 부르더라고요. 양심이 있는 후보, 희망이 있는 후보. 양심이 있는 후보. 이행시로 네. 가는 겁니까? 네. 그럼 이영재 후보님도 뭐 하나 하셔야겠네요. 삼행시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네. 네. 한민정 후보는 제가 만들어 드렸고요. 한국당 민주당장이다. 근데 한국당 이름 바꿔서 어떡해. 그렇네. 네. 미래 한국당이라도 네. 가야 되겠네. 네. 한민정 후보도 처음 출마인가요? 한민정 후보는 지역구 선거에 지방선거는 두 두 번 번 출마했어요. 번 출마를 지방선거에는 네. 지방의원 선거? 네, 지방 지방의원 의원 선거로 네. 2번 출마를. 기초의원 선거에 두 번 출마를 했고 네네. 이번이 총선은 첫 출마입니다. 첫 출마. 네, 한민정 후보, 양희 후보 두 분 다 여성 후보. 네, 두 분 다 여성 네, 후보입니다. 연령대는 어느 정도? 이 양희 후보는 50대, 네. 이게 한민정 벌써 후보는 그렇게 됐네. 네, 40대. 그렇습니다. 이게 달서구을 같은 경우에는 그 윤재욱 의원의 지역구인데 네네. 여기 한국당 후보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지금 경선하고 있죠. 그 누구예요? 저희 방송에도 나왔던 호소. 네. 허서. 네. 그리고 후보가 김희용 네. 예비 후보 이렇게 두 명 경선 지역으로 확정이 됐고요. 네네. 여기에 양희 후보가 아니지. 한민정. 한민정 한민정 후보가 후보. 네. 네 이렇게 총선을 펼치게 됐죠. 그리고 이 모든 지역구에 상수는 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아니 본 후보 등록을 할까요? 할 겁니다. 배당금당. 네. 돈이 돈을 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보니까 세종시당에는 15명이 등록했더라고요. 네. 한 당에서. 아. 네. 그래서 북구 갑도 한국당이 지금 치열해요. 네, 북구 치열하죠. 갑은 지금 부시장 전직 대구시 부시장 출신 2명이 네. 붙어가지고 선후배들끼리 지금 살짝 경쟁하고 있죠. 제가 또 진보 정당에 있지만은 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이제 한국당 네네. 이 뒤에서 이뭐 쥐락펴락했던 이런 분들을 한번 봤는데 보니까 새로운 인물을 선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양금희 후보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이상길 후보가 상당히 이제 유권자들도 관심이 많았고 네. 또 한국당에 있던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도 이상길 부시장 시절 엄청 다녔어요. 많이 다녔죠. 권영진 시장이 네. 일부러 자리를 피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엄청나게 아이들 공을 들였습니다. 정치를 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어. 네. 근데 문제는 양금희 씨가 네. 영입 1호인데 영입 1호를 한국당에서 날릴 수는 없잖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선을 하게 되면 네. 사실 전략공천이 아니라 경선을 하게 되면 영입 후보라고 해서 지금 추세 자체가 영입했다고 해서 모두 공천권에 그렇죠. 주는 지금 올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신인과 여성 가산점이 조금 있을 수 네. 있겠네요. 게다가 네. 이 한국당은 보험이 있잖아요. 음. 경선에서 떨어지면 미래 한국당으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도 한정적일 텐데. 네. 일단 여기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아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그 민주당 지역위원장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네. 재차도 이제 공고를 냈대요. 네. 내고 모집 공고를 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음. 본인은 출마하지 않는다. 다음에 구청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서구와 북구 갑은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 네. 정의당이 한국당과 1대1 구도를 갈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 커졌죠. 네. 1대1 구도가 된 적이 있었나요?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이? 2016년은 없었고요. 야권 연대를 했었던 네. 2012년 12년에 있었죠. 네. 그때는 있었나요? 북구을도 1대1이었죠. 네. 맞네. 예. 조명래 후보가. 후보가 통합진보당으로 이 야권- 야권연대 야권 단일화해서 연대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를 꺾고 네. 본선에 야권연대 단일 후보로 네. 출마했죠. 그때 해서 한 26% 얻었는데. 네. 네. 그러면 지난 총선 때는 그 녹색당
후보만 1대1이었나요? 그렇죠. 대구에서? 예, 달서구 갑 지역. 네. 네. 아 우리 변홍철. 변홍철 네. 후보 네. 아, 맞네요. 그때 변홍철 후보가 몇 퍼센트를 얻었죠? 30%. 30%. 30%. 네. 30% 정도는. 네. 그럼 이번에 정의당 후보들 몇 프로 얻는지 보죠. 1대1 이번엔 당선. 네. 51%. 그래서 네. 뭐 이제 서구하고 북갑은 정의당 입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이 사실 후보를 뭐 내지 않는 곳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동안 네. 그렇죠. 집권당은 네. 뭐 아, 어떻게든 그렇죠. 네. 어떻게든 후보를 맞습니다. 가져와서 네. 낼 가능성이 있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알 수도 없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북구 갑은 이창원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아, 나가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한 군데 어디죠? 서구는 서구는 전용길. 네, 전용길 편집장이 네. 민주당 후보로 나간 다음에 네. 단일화를 하십시오. 단일화하는데 이겨버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종로에 네. 이정현이가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난 나중에 황교안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단일화 황교안을 할 거다. 이게 사퇴했습니다. 아직 정보가 이게 내리셨네. 자기 지역 선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내가 이렇게 봤는데. 사퇴했습니다. 됐습니다. 봐주시오. 중상. 이거 참네. 이게 진짜 자기 선거하면 예, 잘 몰라요. 이 대구의 유력 네네. 정신이 이렇게 해서 되겠네. 이게 진짜입니다. 자기 선거 저 같은 경우도 그 초선 나갈 때 그때 이영재 의원 또 당선됐던 그 선거 아, 이제 맞아. 예, 2010년인데 천안함 터졌거든요. 야, 난 내용 몰라요. 잘 그때 그렇죠. 당시에 예. 네. 막 뭐- 술자리 가면은 선거 얘기는 안 하고 전부 천안함 얘기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인간어뢰가 어쩌고 저쩌고 그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재선거를 해야 되니까 천안함 사건이 뭐 이렇게 쟁점이 뭐고 이걸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선거라는 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 네. 넘어서서 뭐 이 가족들 또 음. 지지해 주시는 뭐 지역 분들 네네. 등등등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번, 4번 이상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선거를 알죠. 눈에 보이고. 네네. 그래서 뭐 착각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뭐 좀 여유는 있대. 네. 여유는 있대. 음.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뭐 저도 총선 예비 선거 하면서도 그 건다고 제가 긴장을 끊어놓지 않고는 있는데 네. 조금은 이제 눈에 이게 보여요. 네. 그런 총선 게 출마는 몇 번째 처음이죠. 처음인가요? 네. 좀 예전에 본인이 하셨던 선거하고 요번에 차이가 있다면 뭐 다녀보니까 훨씬 편해요. 편해요. 예. 예. 그 기초의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네. 해봤잖아요. 음. 그 막 온 동네 막 가게 다 들어가고 네. 막 이게 진짜 깊숙하게 들어가야 돼요.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예. 총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뭐 지역도 넓고 네. 그래서 간혹 뭐 이제 공중전이 또 필요한 것도 음. 있고 이거는 이제 정책과 메시지. 네. 그래서 철저하게 총선은 메시지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영재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메시지가 선거를 관통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총선은 이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기초 선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오히려 좀 편하다. 네, 편하다. 예. 선거 사무실은 어디쯤 내셨어요? 칠곡 번화가 3지구 예. 메가박스 건물에 예. 같은 건물인가요? 메가박스 메가박스? 건물 4층인데 네네. 네. 지금 현수막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17m 곱하기 14m짜리를 엄청 그냥 건물을 덮으셨네요. 그래서 네. 뭐 보면은 거리에서 뭐 가장 훤하게 보이는 네네. 거죠. 야, 이거 돈만 있으면 메가박스라면 돈만 있으면 현수막을 수시로 교체하면서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아니요. 기생충 그- 패러디해서 이렇게 이영재 후보 눈 이렇게 가리고 선거 비용이 없어서 네. 그 선거 지금 3장 붙었는데 네네. 요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송국 비용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네. 후원 좀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원회가 벌써 열렸나요? 열려가 있죠. 번호를 불러주시려면은 혹시 계좌번호를 계좌번호를 이거 지금 확인을 해야 돼서요. 그래서 그 이영재 페이스북 밴드에 네네. 들어오시면 되고요. 후원회 회장이 제가 아주 존경하는 강기갑 대표님 후원 회장으로 네. 모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강기갑 전 대표를 모시게 됐나요? 저는 사실 이제 이 농업 쪽에 네네. 이 전공자고 뭐 또 농민 이제 신문 기자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여기서 저는 이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도농 복합이기는 하지만 농업 인구는 뭐 한 5천 명밖에 안 돼요. 네. 그래도 제가 뭐 평상시에 아주 존경하는 우리 강기합 대표님을 제가 네. 모셨죠. 네. 이제 슬슬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는데 뭐 천집장이나 이 대표님 뭐 남아 있는 질문이랄까 있으세요? 저는 좀 핵심적으로 네. 이 부분에서는 좀 쟁점이 될 것 같다. 이제 홍인학 의원과 내가 이용재 후보님께서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쟁점을 하고 좀 요 부분 이슈를 좀 부각시킬 것이다라는 전략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선거 전술 자체를 집토끼 전략 네. 그리고 현재 그 반문재인으로 인한 이런 이반된 민심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중도층이라고 봤을 때 네. 네. 그 집토끼 전략 플러스 중도층을 어떻게 견인해낼 건가. 네. 요게 이제 가장 고민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양자 구도가 되어버리면은 선거에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국당 후보, 민주당 후보, 정의당 후보가 어떻게든 삼자 구도 이 프레임을 그렇죠. 네.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지금은 공개해버리면 안 돼요. 공개하는데 이 중요한 내용 갑자기 말할 뻔했네. 그래서 네. 이 구도를 저희가 만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지금 최초 오버랜드 대학교 들어가는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들 아시겠지만은 유일하게 대구 경북의 유일은 아니네.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한 조도 빠지지 않고 우리 강북 지역은 네. 이 세월호 캠페인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아마 어마어마한 우리 학생들이 이 과정들을 지켜보고 함께 했거든요. 네. 그 이들을 어떻게 이제 또 땡겨내느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40대 여성, 50대 이들 특별한 이제 계층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네. 그걸 맞추면 이런 이제 공약들을 좀 개발하고 이런 걸로 해서 좀 차별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한국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한정식을 팔면은 저는 한정식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국수도 팔고 김밥 팔아서 분식집을 팔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표를 획득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정의당 후보들이 보통 이제 이 선거에 도취되다 보면은 막 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제 차별화된 이런 정책과 전술을 갖고 한다라면은 아마 뭐 홍인학 후보와도 저는 뭐 없는 차이가 있을 거다. 네. 보셨지만은 저는 뭐 건설, 뭐 착공, 뭐 이런 거 토목 중심이 아닌 네. 이 정책 선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역 유권자에게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팔거천 뭐 지킴이 제가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어느 후보도 팔거천을 얘기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저는 차별화가 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리면 지난 총선에서 사실 정의당이 대구 지역 정당 비례 득표율이 6%였거든요. 근데 북구 지역은 7%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영재 후보가 지금까지 공직선거를 4번 치렀는데 한 번도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목표가 있다면 당선. 뭐 저는 몇 퍼센트로 당선되는 게 목표냐? 그 한 자리 숫자 득표는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들어가면 빠르다. 같은 당의 다른 후보들은 어떡하라고 아니 예전에 제 개인한테 아유 뭐 열심히 하셔야지. 그래서 네. 저도 한 자리는 한 적 없습니다. 이번에도 뭐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선거 구도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이 반문재인 정서가 이래 압도한 상황에서 사실은 홍인학 후보 뭐 공식적인 선거조사에서 20% 내로 이렇게 되고 있고 한국당이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맨날 후보 공천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북구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예, 여러 가지 그렇죠. 예.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 이미 그냥 아예 막 무소속 출마할란다 하는 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 사실은 공점마다 한국당 후보는 또 이제 이런 과정이 겪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민주당 그런데 그분들 또 민주당 후보를 과연 지지할 거냐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도 네. 기회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허망한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를 지금 언론사들 네네. 북구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홍일학 의원의 현역이다 보니까 자주 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저는 빠져요. 네. 이영재 후보는 아예 여론조사 대상에도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넣지 않죠. 지금 왜냐하면은 한국당 후보가 본인들이 이제 컷오프도 있을 거고 네. 바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홍일학 의원이 이제 주 타겟 대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하고의 어떤 이 지지도 차이를 내기 네.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선거 저는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후보마다 다 하고 네. 또 중앙당에서 한국당이 하고 네. 그 타겟은 사실은 이제 현역 의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조만간에 이제 한국당 후보가 일정 정리가 되고 하면은 이제 이영재를 넣지 않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뭐 당선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겠죠. 자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당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사실 출마한 예비 네, 후보가 네. 있으면 당연하죠. 예, 그리고 원내 정당이잖아요. 그 그렇죠. 기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영재 후보가 빠져 있단 말이죠. 이거는 좀 올해 강하게 항의를 지역 언론사 여러분 항의합니다 강하게. 네. 이영재 정의당 넣어서 네. 앞으로 여론조사 해주세요. 아니 이거 얼마 전에 2월 초에 네. 대구 CBS하고 영남일보 네. 조사에 2명만 넣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김상훈 대 홍일학만 넣었네. 네, 예. 그렇게 했어요. 네.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이게 여론조사가 음, 사실은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을 왜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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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나올 사람은 나올 것이고, 네 또 나온 사람들을 놓고 주민들이 고르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좀 간략하게 네, 마무리 말씀 겸해서 또 정의당을 대표해서 나온 예, 분으로서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오늘 뭐 즐거웠고 우리 정의당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좀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하고 분명한 거는 어느 우리 진보 정당이든 우리가 한꺼번에 계단을 뭐 100계단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100계단에서 6계단을 올라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선거는 한국당을 퇴출시키는 네네. 저는 총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강 구도를 파열구를 내고 거기에 새로운 정치 질서 구도를 만들어낸 것. 네. 이것이 뭐 정의당뿐만 아니고 우리 촛불을 겪었던 우리 국민들의 정치기용 요구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 험지잖아요. 험지에서 열심히 또 싸우고 있는 우리 정의당 후보들에게 뒤에서라도 앞에서 말고 뒤에서라도 힘찬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꼭 당선의 소식을 기쁨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네, 봄에, 고맙습니다. 이 봄에 네. 노란 개나리가 팔걸천을 덮듯 야 예. 이거 좋은데. 정의당의 예, 우리 이영재 후보 선전하시길 노란색.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란색 옷 입으시면 좀 귀여우실 것 같아요. 제가 네, 컨셉이 귀여워요. 귀여움이에요. 이번 총선에 진짜요. 네. 지난 사진도 되게 귀엽게 나왔어요. 네. 예. 지난 대선 때의 새누리당 네. 조원진 후보를 능가하는 귀여움을 곰돌이. 예, 뽐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소감이 궁금한데 저희는 이제 정의당 후보 뭐 앞으로 이영재 예비 후보 말고 또 정의당 후보가 네. 몇 분 더 출연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정의당 외에도 여러 정당의 출연을 저희가 또 섭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이번 총선 끝까지 뉴스 밑장과 함께 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그 정의당 이영재 예비후보 출연편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는 역시나 게스트가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가 했던 타짜의 대사 아수라발발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후보님. 예. 뭐라고 하죠? 아수라 발발타 이렇게 하시면 아수라 발바타.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